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5학년도 송파 체험국어학원에서 새롭게 둔촌고등학교 1학년 내신을 담당하게 된 강사 한진영입니다. 저는 이번 설명회를 4개의 목차로 간단하게 구성해 봤습니다. 먼저 저를 잘 모르실 테니까 어떤 사람인지 제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둔촌구의 역대 시험 기출문제들 살펴보면서 어떤 출제 경향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내신 성적을 받기 위한 저만의 내신 관리 시스템 소개하고요. 마지막으로 수업 일정 안내해 드리면서 설명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소개부터 드려야 하는데요. 가장 좀 부끄럽고 제가 말이 잘 안 나오는 시간입니다. 제가 원래 뭐 제 자랑이라든가 어필하는 거를 좀 못하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에서 공부를 했고요. 전공자 출신입니다. 되게 훌륭한 강사분들이 많으시지만 저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한다면 뭐 직접 교과서를 쓰시는 교수님들 밑에서 열심히 공부했었던 거, 저자 직강 같은 거죠. 그걸 어필 포인트로 내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4년 동안 국어 교과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도 지식을 많이 쌓았었고요. 단순히 교과 지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국어 교육이다 보니까요. 이 올바른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과 고민을 끊임없이 거듭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이 양질의 컨텐츠를 줄 수 있을지, 뇌리에 박히는 수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숙달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있는 느낌인 거죠. 그게 이제 저만의 장점이 아닐까 좀 어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올해 송파에서는 처음 수업을 하게 되지만요. 기존에 타학군에서 수업을 했었던 경험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대치에서도 있었고요. 그 다음 중계은행사거리, 노원에서도 있었고요. 중랑구에서도 수업을 좀 했었어요. 이곳 저곳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학생들과 만나면서 다양한 학교를 경험하면서 뭐 여러 가지 자료도 쌓이고 학생들 간의 데이터베이스도 쌓이고 한 것이 저만의 또 장점이지 않을까요? 그 다음 저는 바로 작년이죠. 2024년에 고3 학생들 전임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1년 동안 또 내신, 수능 대비를 해주면서 올해 또 많은 학생들이 합격을 해서 대학에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실력이 있는 강사다. 그러니 믿고 맡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적어둔 것은요. 그냥 제가 2025년을 대하는 태도를, 포부를 적어놓은 건데요. 새로운 도전, 그리고 열정입니다. 익숙한 학군을 떠나서 송파에서 새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2025년 우리 학생들도 고등학생이 되는 해지 않습니까? 특히 중학교랑은 다르게 고등학교는 이 내신 성적이 대학교 입시와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기죠. 학생들도 기존의 성적이 조금 좋지 않더라도 일발 역전을 노려보거나 아니면 기존의 성적이 좋았었던 학생들은 그 성적을 쭉 유지하고 조금 더 위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위를 바라보아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학생들 역시 도전과 열정을 거듭해야 하는 한 해일 겁니다. 열정적인 도전을 그러기 위해서 학생들 역시 열정적인 도전을 거듭해야 하는 한 해일 것입니다. 저와 함께 열심히 2025년을 불사를 학생들과 만나보고 싶습니다. 자, 적어놓은 것은요, 뭐 딴 것은 아니고 전 수강후기 같은 건 잘 안 받아가지고요. 카톡을 간단하게 좀 실어봤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겨울에서 2학년 넘어가는 겨울방학이죠. 그때 처음으로 만났던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원래 성적은 한 5등급 정도였는데요. 저와 같이 꾸준히 공부를 거듭하다 보니까 성적이 계단식으로 조금씩 올라서 결국 맨 마지막 3학년 1학기 때는 1등급을 받기까지 하더라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막 연락을 막 주고 이런 학생은 아니었는데 정말 기뻤나 봐요. 그래서 저도 강사로서 느낄 수 있는 최대의 보람은 역시 학생의 성적 상승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존재함으로써 저한테 조금 더 이런 학생들의 메시지, 이런 학생들의 경우가 있을 때마다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많은 관리와 관심이 또 필수적이겠죠. 저희가 아침부터 새벽까지 저는 24시간 제가 깨어있기만 하다면 언제나 친절하게 학생들의 질의응답에 응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어필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 다음 바로 둔촌구의 시험 경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는 평이했기 때문에 문학과 문법 투트랙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문학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내용에 그냥 굉장히 충실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도 문학 갈래 이론이 다수 출제되는 편이에요. 한 시험에 2문제, 3문제 이상 빠지지 않고 나온다는 게 조금 특징입니다. 자, 윗글과 같은 갈래의 특징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시인가, 소설인가, 연극인가, 뭔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겠죠? 자, 1번부터 5번까지 각 선지가 어떤 장르에 대한 설명인지 이거 내용 이해하고 암기하는 거 필수적이고요. 그 다음 윗글에 서술 방식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거 묻고 있는데 학생들이 은근히 또 많이 틀리기도 하거든요. 이 소설이었는데요. 1인칭 관찰자로 쓰였니, 1인칭 주인공으로 쓰였니, 3인칭으로 쓰였니, 아니면은 이게 역전적 구성이니, 무슨 구성이니,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요 문학 갈래 이론에 대해서 빠삭하게 숙지가 되어 있어야 고득점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쉬운 난이도가 많은데 복수 선택하는 문제들이 꽤 많아요. 적절하지 않은 거 막 2개씩 고르라고 되어 있죠. 일부러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2개, 3개 이상 많은 선지들 고르게 하는데, 그래서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지만 이것도 내용 이해를 확실하게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몇 년간의 이 둔촌구 시험 문제들을 살펴보니까 대부분의 서술형 문제들이 문법에 좀 많이 분포하더라고요. 손으로 쓸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해 나가야 되는데요.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서답형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고요. 어떤 단어의 표준 발음과 음운 변동 현상 정리해봐라.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내용만 제대로 암기하고 있으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다. 자, 그래서요, 객관식은 총 26문항 정도 나오고요. 서술형이 많이 나오면은 4개까지, 적게 나오면은 한 2개까지 플러스 알파가 되더라고요. 보통 모의고사 외부 지문 같은 경우에는 나오질 않고요. 학교 프린트와 학교 선생님의 설명, 교과서에 굉장히 충실하게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과서 내용에 맞게 기본 문제 반복 훈련해야 되고요. 실수를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서술형 문제들 빠지지 않고 출제되기 때문에 이거 연습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요, 둔촌구 시험 난이도 자체는 쉽습니다. 그러나 최상위권 경쟁은 조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원래 이 내신 시험이라고 하는 게 한 문제, 2문제 차이도 그렇고, 특히 서술형은 0.5점, 1점 요 정도 차이로도 등급이 휙휙 갈리기 때문에요. 기본 난이도의 문제는 전부 다 맞춰야 되고요. 변별을 주기 위해 내는 이 서술형 문제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문학 갈래론 같은 것들 있죠? 그거 내용 숙지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최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런 둔촌구 시험 대비하기 위해서 저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냐? 2025년에 맞게 총 5단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정규 수업부터 말씀드릴 거고요. 요거는 제가 이전에 썼었던 타학원에서 만들었던 이 자체 교재의 표지를 가져온 건데요. 이제 교사용 교과서 자료, 그 다음에 출판사 자료들 포함해서 빠뜨리는 내용 없이 학생들에게 교재 제공할 거고요. 그 다음 필기 노트도 만들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 수업을 듣다 보면은 딴 생각 같은 걸 하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분명히 필기에 결함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이 학생들은 결함이 없더라도 보통 한 과목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2분에서 3분 이상 존재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 A 선생님은 이 수업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B 선생님은 그런 말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역의 경우가 일어나거나 하는 경우들이 간혹 일어나고는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어떤 반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 제재에 대한 지식 수준 자체가 좀 달라지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필기를 전부 다 걷어가지고요. 하나하나 종합해서 빠지는 내용 없이 한 권의 필기 노트로 묶어서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클리닉 테스트 진행할 건데요. 특히 둔충고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문제가 적지 않은 수로 나오기 때문에 보다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파트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빈칸이 나와 있는 걸 빈칸이 나와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이게 빈칸이 왜 이렇게 많느냐? 제가 문제를 주관식과 서술형으로만 풀 수 있게 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객관식 문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찍어서 맞추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넘어가다 보면은 내가 진짜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는 상태로 시험 끝날 때까지 그 빈틈이 메워지지 않게 되죠. 그런 경우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진짜 알고 있는 것만 쓸 수 있도록 일부러 빈칸들을 만들어서 주관식 서술형으로 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클리닉 문제들 중에서 서술형이랑 뭐 똑같이 나오는 문제들도 몇 번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 서술형 같은 있었었고요. 이렇게 만드는 게 제 입장에서는 훨씬 애들 채점하기도 힘들고 뭐 알려주기도 힘들고 하지만 이제 1대1로 테스트 봐주면서 그 다음 모르는 내용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서 공부를 했을 때 학생들이 느끼는 만족감과 성과가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둔충고 내신도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과제장 제공할 거고요.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 개념 문제들 반복 숙달할 수 있도록 객관식 문제들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직접 만들어서 모의 시험 진행할 예정인데요. 학생들이 꽤 시험 보다 보면은 막 떨려하는 학생들도 있고 부담을 느낀 학생들도 있고 실수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학교 시험지와 최대한 유사하게 만들어서 학생들이 본 시험에서 최대한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파이널 모의 시험까지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제가 자체 교재로 만든 정규 수업, 그리고 필기 노트, 클리닉 테스트, 과제장, 모의 시험까지 5단계에 걸쳐서 학생들의 성적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정규 수업과 클리닉은 주 1회씩 진행될 예정인데요.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부족한 학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남겨서 좀 더 봐주고요. 다른 날에 또 오게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업 일정 안내입니다. 개강은 3월 10일 이후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요일과 시간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아무리 늦어도 2월 7일 이내까지는 결정하고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문의 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총 7주에서 8주 정도 내신 진행이 예정되어 있는데 뭐 변동사항이 조금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담당 강사 한진영이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5년 저와 함께 열정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시고 싶은 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